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천천히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앞에서 이미 진행한 것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실제 파일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조나 데이터를 조회하는 실습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SQL 플러스에 들어가서 시스템 계정에 접속을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SQL 플러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시스템 관리자 계정,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을 가진 이 계정을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명령어로 쓸 때는 이 커넥션이라는 명령어로 해서 이렇게 아이디랑 계정이랑 비밀번호를 슬래시 기호를 기준으로 나눠서 접속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두 가지 다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메뉴에서 SQL 플러스 검색을 해서 SQL 플러스를 실행을 해준 다음에 SQL 플러스에서 시스템 1, 2, 3, 4, 5, 6 이렇게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SQL 디벨로퍼에서 이 아래의 명령어로 접속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SQL 디벨로퍼에 와서 여기에 우리가 HR SQL이라는 파일 만들어 놓은 거에서 코드를 이제 작성하는 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select 아니라 connection system 슬래시 1, 2, 3, 4, 5, 6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바로 실행이 안 되나요? 잠시만. 실행하다가 뭔가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요 실행하니까 접속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정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템 계정 접속. 자,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이번에는 all 언더바 유저스, all 유저스라는 테이블에서 유저 네임 컬럼이 hr인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네임을 조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all users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all users라는 테이블에 잠시만요. 얘를 다시 실행을 해서 펜이 안 켜져서 잠시만요. all users라는 테이블에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들 중에서 우리가 생성해 놓은 이 HR이라고 하는 계정에 요 두 가지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작업을 해볼 건데 HR 계정은 우리가 사전에 미리 정의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요 작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요 HR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생성하고
샘플 데이터 불러오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면 되겠고, 있는 경우에는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바로 생성해 놨으니까 바로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코드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요 테이블 자체는 이제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가 HR 계정에 접속을 해 있잖아요. 근데 얘는 all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은 시스템 계정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접속을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클릭해서 시스템 클릭을 하고, 그러면 접속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ll users에서 HR 계정 조회, 이거를 코드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all users라고 하는 테이블명을 요 from이라는 키워드 뒤에 적어주고, 조건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HR인 경우로 조회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뭐랑 뭐를 조회해라?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을 조회해라라고 되어 있어서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계정을 조회하면 이 HR 계정은 106번째 아이디 106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실제로 계정 이름 유저 네임은 HR이라고 조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회가 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다양한 명령어들을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테이블 employees의 테이블 구조를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테이블 구조를 조회하는 거예요. 테이블 구조는 테이블 구조를 조회할 때는 우리가 명령어로 description, 설명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DSC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3번도 한번 코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DSC라고 쓰고요. 이 테이블 이름을 뒤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객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은 시스템 계정에 있는 게 아니라 HR 계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속을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HR 계정 안에 우리가 HR 스키마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서 적용을 했습니다. 시스템 대신에 HR로 변경을 하고 돌아와서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가 조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 안에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employee ID,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폰 넘버 등등 여러 가지 이 속성의 이름이랑 얘네들의 제약 조건 그리고 데이터 타입 여기 유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 자료형이에요. 우리가 자바에서 배운 것처럼 자바에는 어떤 데이터의 어, 타입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도 뭐 숫자형, 문자형, 뭐 날짜형 등등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3번 한 가지 더 보면 여기에서 이제 employees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어, employee ID 그리고 first name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아니라 3번 이어서 하는 거죠. 3번에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추가로 이 인플로이 사원 테이블에 뭐예요? 인플로이 아이디 사원 번호와 퍼스트 네임을 조회하는 명령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면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되시나요? 어, 요거 코드 실행하는 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employee ID 그리고 first name 요 데이터를 쭉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 나오죠. 이렇게 한번 조회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다음 우리가 4번까지 보고 또 다양하게 설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시면 테이블 인플로이즈의 다음 예시와 같이 밑에 표로 그려놓은 것처럼 출력하도록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 한글로 사원 번호, 이름, 그다음에 성, 여라고 시작되어 있는 건 뭐죠? 뭔가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하고 이름이죠.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전화번호, 입사일자, 급여 요런 정보들이 사실 이 컬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성으로. 근데 이걸 이제 한글로 출력해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이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하기 쉽게 해놓고
사원 번호, 이름, 성, 이름, 성, 이름이 아니지. 어, 추가로 써야 될 게 뭐가 있나? 이메일, 급여. 요거 칸이 의미가 없는 거였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성, 그다음에 이메일, 전화번호, 입사일자, 급여까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각각을 하나하나씩 컬럼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 ID hire date가 입사일자 그리고 마지막 셀러리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입사일자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속성들이 이렇게 한글로 표기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뒤에 이렇게 키워드를 뭐 AS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해당 컬럼명에다가 별칭을 붙여주는 작업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위에다가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코드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요거까지 실습을 좀 하고 좀 끊어서 설정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별칭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이 AS, 알리아스를 쓸 수가 있고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냥 사실 AS를 이렇게 붙여서 이메일을 얘로 별칭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서 쓴 것처럼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AS 이렇게 쓴 거를 생략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표기법의 형태는 이렇게 붙여서 쓸 때는 그냥 별칭 그대로
작성해서 쓸 수가 있고, 만약에 띄어쓰기가 있다. 지금 밑에서 쓴 것처럼 사원 띄고 번호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따옴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AS를 쓸 때에는 큰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로 쓰게 되면 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거 큰 따옴표 대신에 작은 따옴표 쓰면, 그렇죠? 오류 발생해서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바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오라클이고,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오라클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자 열은 자바에서 큰 따옴표로 나타냈었고, 한 문자, 한 글자는 작은 따옴표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얘도 일반적으로 작은 따옴표는 한 문자일 때 쓴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쓰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사원 번호를 붙여서 쓴다 그러면 따옴표를 없이 써도 되는데, 띄어쓰기를 한다 그러면 따옴표로 묶어서 써줘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문법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이 AS는 생략을 하고 써도 된다. 한 칸 띄어쓰기 해서 별칭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 문법적인 내용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마저 정리해 놓고 실행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 요 내용대로 출력이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의 속성들을 명시해서 조회할 수도 있지만, 모든 컬럼, 모든 속성을 조회하고 싶다. 이때는 이 별표를 쓸 수가 있어요. 이 기호를 우리가 에스터리크라고 부르고, select 별 from employees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모든 속성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만 내가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속성을 나열해서 쓰거나, 조회하고 싶은 속성만 지정해서 조회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우리가 기본적인 요 실습을 해보고요.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하고, SQL 디벨로퍼에서 이 폰트 설정하는 거, 요거 색깔이 잘 안 보이죠? 폰트 설정하고 이게 몇 번째 라인인지 이 라인 수도 표시하고 하는 설정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실습을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